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승입니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국 하반기 안산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걸 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초지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아시는 분들 보니까 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초지 역세권 사업을 같이 하고자 오신 분들도 제가 몇 분 만나 뵀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를 했고 시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 공개를 하고 물론 시민들 의견을 듣긴 했습니다만 저희 안을 마련한 것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는 더 필요하다면 뭐 동별로든 어디든 원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에는 또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입니다. 거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산도시공사가 지분을 출자하여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이 부지는 안산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발되지 않은 안산의 땅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4호선과 수인분당선 그리고 서해선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하고 있는 KTX, 앞으로 더 진도가 나갈 신안산선,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GTX F노선까지 6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소위 핵사 역세권입니다. 이러한 역세권은 우리 경기 서남부에는 유일한 서울을 포함한 전체로서도 찾기 힘든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컨셉, 그것은 안산의 신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부지는 15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박주원 전 시장께서 동구장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가 탄생한 것조차도 이 초지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번 계획이 바뀌면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계획이 표류하면서 안산의 인구는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시흥으로, 수원으로, 화성으로 인구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여전히 공단도시, 범죄도시,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지로 안산의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 안산의 랜드마크를 만들므로써 더 이상 안산이 주변에 비해서 처지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주변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 주변에 다시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하다 보면 켜고 가다 보면은 서해안 중추도시 안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산이 정말 서해안의 중추도시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는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곳으로 안산의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 부지를 개발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지를 가지고 여기에 랜드마크를 만들므로써 안산의 위상을 하나 더 올릴 계획, 그것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전 처음 도문구장을 발표했을 때에는 그것으로 괜찮았습니다. 당시에는 도문구장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백화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그 정도로도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도문구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도문구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야, 안산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프로 구단 중에서 야구단 하나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나은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의 수준에서 체육관 하나 만들고 백화점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안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발 컨셉이 뭘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전의 도시개발은 이렇게 각각 분야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업지구, 주거지구, 교육, 업무지구, 그리고 공업지구가 각각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안산의 공단과 주거지를 나눠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풍림을 100m, 200m를 만들고 중앙대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눠놨습니다. 그랬더니 발생한 게 뭡니까? 아침에 출퇴근하기만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안산역의 교통 문제는 해결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거와 상업과 업무와 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소위 원스톱 생활공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컨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방식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합정역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그리고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시티는 일본의 롯봉기 힐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당연히 주거가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현대백화점 같은 상업지구도 있습니다. 아트홀과 시네마, 갤러리가 있습니다. 큰 회사의 본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요새 3기 신도시도 직, 주, 락, 그리고 학 이렇게 부릅니다. 내 직장과 집이 한 곳에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도 즐길 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식이 요새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일컬으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안산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성할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거 상업지역을 보겠습니다. 상업지역, 요새 흔한 말로 가장 핫한 스타필드입니다. 여의도 가면 더 현대가 있습니다. 용인에도 롯데,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안산에 없던 롯데백화점 하나로 우리가 만족해야 됐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똑같은 스타필드라도 같은 스타필드가 아닙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갈수록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들어간 그러한 상업시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지구의 랜드마크 타워입니다. 저희는 200m 높이의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타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가장 높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산을 대표하고 경기 서남부권을 대표하고 이쪽 지역에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랜드마크 시설은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일단은 학교를 품은 아파트, 요새 학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초지역 옆에 있는 메이저타운에 학교가 없어서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선거운동 하실 때 여기 학교 지어달라고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짓는 학교가 우리 초지역 주변의 전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는 흔히 말하는 엘리웨이 내지는 아버뉴 프랑과 같은 충분한 상업지구를 품은 그러한 아파트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이 공공시설입니다. 사실 지난 시장님들도 이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과거의 도문구장 부지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개발해서 여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체육관 정도 하나 지어주면 어떨까? 내지는 다른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와 협의하여 이 공공시설도 개발 부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공공시설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이라크의 자 하디드라는 여자분이 지은 건물이죠. 저 건물은 지금도 연 1,0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지었느냐를 가지고도 그 예술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전체가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저희는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가져가야 될 것은 저희가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충분한 우리 안산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외부인들이 찾아올 만한 안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갈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이 컨텐츠들과 함께 초지역에서부터 고잔역까지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겁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는 이화여대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만든 정문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길을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삼성역에서 코엑스몰을 들어가는 그 거리를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길을 만드는 이유는 현재 우리 안산의 중앙로가 사실은 걷기에 친화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산 사람들이 평소에 활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시장님과 우리 안산시에서도 중앙로를 보다 더 안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역에서부터 한양대역까지 4호선을 지하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초지역에서부터 고단역까지를 나중에 4호선 지하와 함께 갈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걷고 싶은 거리는 초지역에서부터 와스타디움까지 거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만들 겁니다. 초지역에서 상업지구, 업무지구, 주거지역, 그리고 공공시설, 그리고 중앙광장을 거쳐서 와스타디움, 하나 더 가면 문화예술의 전당까지 이 길을 우리가 걸어서 다니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업지구입니다. 아까 스타필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요새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들어오면 안 됩니까? 수원에도 있습니다. 고양에도 있습니다. 하남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안성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됩니까? 프리미엄 아울렛이 시흥에도 있습니다. 여주에도 있습니다. 파주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누려봅시다. 우리도.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우리 안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초지역세권은 단순히 안산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6개의 전철이 지나가는 이곳은 시흥과 서부 화성 그리고 부천과 고양까지도 올 수 있는 대단히 교통이 좋은 목입니다. 더 연결된다면 당진까지도 지나가는 KTX가 연결될 그러할 부지입니다. 그곳에 서해안의 중심 도시, 우리 안산의 초지역에 우리 중심 상업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지구와 숙박지구와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입니다. 이 타워는 아마 롯데타워, 송도 G타워 아니면 63빌딩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업무시설에는 단순히 이게 숙박시설과 몇 개 상업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시설입니다. 우리 안산의 공장의 사장님들이 그 본사들을 서울에 놓습니다. 내지는 안산이 아닌 다른 도시들의 본사와 업무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반월공단의 수없이 많은 이 공장과 우리 안산의 동력의 근본이 되는 이 공장들이 업무시설 하나 정도는 여기 안산에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공모를 할 때 이 타워를 채울 수 있도록 이 업무시설에 가장 좋은 안을 가져오는 팀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택할 겁니다. 숙박시설 그리고 전망대는 200m 높이에서 바라보는 안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봤습니다. 이 높이 올라가 가지고 200m에서 바라본 안산의 전망은 어떨까? 저 꼭대기에서 내가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안산을 자랑하고 싶은 안산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설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거시설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3가지 정도 컨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새 말하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컴팩트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1층 거실과 2층의 침실이 나누어진 복층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는 안산을 전체 조명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단지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품은 그런 컨텐츠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공공시설입니다. 이 공공시설을 흔히 우리가 아레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돔구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뭘 해야 되지? 라고 나서 아레나라고 표현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아레나가 뭘까? 상록수 체육관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걸까? 저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 체육관 하나 더 지으려고 이 수많은 것들을 활용한다면 아마도 이 전체 품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지은 것들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원주에 가면 뮤지엄 산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에 가면 본태박물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도 다다오가 역삼동에 있던 LG 아트센터를 마곡동으로 옮기면서 그것도 설계를 했습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세 번째는 빛입니다. 이분이 지은 건물을 보면 그 건물 자체로서 예술입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야, 이거 오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더 놀란 거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 거기서 보고 있는 퍼포먼스들, 거기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술을 보고 나면 마음도 푸근해지고 야, 이거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그런 거를 담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단계는 우리가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민간으로부터 내용을 공모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돔구장 부지였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들어가야겠지만 다양한 공연들도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빛이라는 주제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나아가는 안산의 미래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창업 공간도 들어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 공간도 들어가고 창의력을 끼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안산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에 출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저희가 안을 내놓고 거기에 보다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들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3년간 계속적으로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여기에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이것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굳이 어렵게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성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자연 녹지입니다. 가격이 엄청 쌉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되고 나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될 겁니다. 값이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차이를 저희는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수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것을 민간에게 맡겼을 경우에 누구나 사실은 이게 욕할 일은 아니고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돈 되는 거는 먼저 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뒤로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공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우리 안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시설들을 초기부터 미리 반드시 가져오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호선 지하화와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4호선 지하화의 주체는 현재 특별법상 4호선 지하화를 이거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LH라거나 철도공단이라거나 이런 국가기관만 4호선 지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호선 지하화에 이 초지 역세권의 땅을 편입시켜서 같은 사업으로 하려면 저희 토지를 현재의 가격대로, 현재 녹지 가격대로 이 LH에 출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자한 땅에 대한 개발 계획은 LH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산과 우리 안산 시민들 의견은 사실은 간접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사업 기간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6, 7년보다 더 길어져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4호선 지하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4호선 지하화는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이 초지 역세권은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조금 더 몇 년 두고 경기가 좋아지면 비싼 값 받고 팔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은 2028년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또 이 사업을 미뤄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제 예측으로는 앞으로 4년 이내에는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 뒤에 다시 또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마냥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안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만 짓고 나머지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에는 돈이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아파트를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책임 준공들을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 민간 참여자에게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매입할 자를 반드시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조건을 걸어서 그분에게 공모를 주고 우리 안산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강제할 겁니다. 그럼 여기 정해진 것들이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안이 확정된 안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민간에서 더 좋은 의견들을 내면 저희와 같이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 국제 테마파크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들어온다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가 앞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개발 계획도 저희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면 그 계획도 저희 계획을 반영해서 세울 겁니다. 저희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없는 것으로 치고 송산 그린시티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했을 때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오히려 송산 그린시티가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고 내지는 30만 명에 이르는 그 지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산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까지도 안산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산의 영향권 안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초지 역세권을 개발하는 목적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 뺏겼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분들까지도 우리 안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저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정명만 본부장,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오창근 부장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